과민성 장 증후군, 낫게 해주는 식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영양제 두 가지도 같이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중요한 과민성 장 예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과민성 장을 불러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먹는 겁니다. 바로 초가공 식품이죠. 영국 사람들 18만 명을 11년 동안 조사했더니요. 많이 먹으면 20% 가까이 과민성 장이 더 잘 생겼습니다. 기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버리는 것 한 가지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을 막아주는 두 번째 요인은요. 푹 자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면 과민성 장 위험이 27% 감소해요. 담배를 끊으면 14% 감소하는 것과 운동을 열심히 하면 17% 감소하는데 이 수치보다 제대로 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 잠을 잘 자야 장이 튼튼해질까요?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과 자율신경계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죠. 숙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민성장 참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잘 안 나오면 이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음식 알레르기 검사예요. IgG4 음식 불내증 검사인데요. 여기서 과민성 장 유발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과민성 장이 있으면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위험이 2배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울증이 같이 있으면 이 수치가 3배로 뛰니까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민성 장에 걸려서 고생할 때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이겠죠. 28개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복부 팽만감을 감소시키는 식단 1위는 저포드맵 식단이었습니다. 포드맵이란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올의 영어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포드맵의 예는 양파, 마늘, 사과, 배, 수박, 밀가루, 유제품, 렌틸 콩이고요. 저포드맵의 예는 흰쌀밥, 감자, 고구마, 오이, 당근, 호박, 달걀, 생선, 두부 등입니다. 복부 팽만감을 낮춰주는 식단 2위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에요. 복통에 대한 효과로는 이 식단이 1위고 저포드맵이 2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포드맵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는 식품을 하나씩 제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다시 도입하는 거예요. 즉 과일 그룹, 유당 그룹, 밀가루 그룹 등 식단에서 뺐던 그룹을 하나씩 다시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 그룹이 과민성 장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저포드맵을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 지키는 것은 그리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영양 결핍이 올 수 있고 두 번째, 장내 미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메타 분석 임상시험 28개였는데요. 그중에서 단 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만이 시기 제한 단계와 재투입 단계를 그 설계에 모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임상시험의 기간은 대개 1개월에서 3개월이었어요. 결국 식품 그룹을 빼보고 더해보는 여러 단계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식단 중에서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야식을 피하며 차나 커피, 술,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제한하는 방법도 복통, 복부 팽만감 두 개에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두 가지 식단, 저포드맵과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져요. 또한 elimination diet라고 제외 식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를 통해 과민성 장 증상에 관여되는 음식물을 검출할 목적으로 식품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죠. 특히나 변비와 설사가 같이 있는 여성의 경우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과민성 장과 더불어 불안이나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었다? 저포드맵과 같이 글루텐 프리를 결합하면 더욱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는 밀가루, 빵, 국수, 과자 등 밀가루 기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식을 뜻하죠. 결론적으로 과민성 장이 있으면 저포드맵을 가장 많이 선택하실 듯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추천드릴 식단은 지중해식입니다. 2024년 출판된 최근 메타 분석 보시죠. 23개 임상시험 모았어요. 자, 점수가 높을수록 과민성 장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인데요.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저포드맥 식단과 대조적이죠.
그런데 기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군 구성 및 장내 사이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고 불안과 우울증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저포드맵 식단은 증상은 단기적으로 좋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내 가스와 물이 덜 차게 되니까요.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적게 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것이 지중해식이죠. 실제 메타 분석에서 4주 동안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과민성 장 환자 10명 중 4명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증가합니다. 더군다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비피도균과 유산균 모두 감소해요. 물론 이 저탄수화물 식이에서는 그 탄수화물이 주로 복합 탄수화물을 빼버린 것이겠죠. 특히 변비가 주요 증상일 때는 섬유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지중해식 식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탄수화물 시기에 섬유질 보충제나 식품을 추가하면 증상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과민성 장 이야기를 할 때 장내 미생물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만성염증인데 지나친 저포도맵은 염증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 너무 많은 음식을 제한하지 마세요. 처음에 두세 가지만 삭제한 다음에 하나씩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힘들면 섬유질 섭취를 더 쉽게 하는 팁을 참조하세요. 예를 들게요. 채소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바나나 혹은 라즈베리처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먹습니다. 사과도 수용성이니 괜찮아요. 양배추 대신 당근을 선택하거나 오트밀이나 고구마는 익혀서 드세요. 해조류를 늘려보시고 불용성 섬유질인 현미, 통밀, 통곡물 빵 대신에 수용성 섬유질인 귤이나 보리를 먹어보세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과민성 장 환자들은 한 가지의 특정 음식이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제한을 두십시오. 참고로 지중해식 식단 중 저포드맵에 해당하는 것은 귀리, 올리브오일, 호두, 생선, 토마토, 로즈마리 등의 향신료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민성 장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영양제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특히나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그리고 바실러스 코아귤러스를 포함한 것을 찾으세요. 두 번째, 비타민 D 보충제예요. 하루에 2000에서 4000 단위까지 복용해야 되니까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운동도 꼭 하시되 요가는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었고요.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장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정리하면 과민성 장을 예방하기 위해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과민성 장에 걸렸으면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저포드맵을 적당히 섞어주자. 그리고 영양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경우면 비타민 D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살루스.